빔 에듀케이션에 온 걸 환영합니다. 스마트와 함께 IT라는 단어 역시 이제는 친근한 단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컴퓨터와 더불어 눈부신 정보통신의 발전과 함께 IT의 이해가 없이는 빔을 활용하기가 결코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이번 시간은 BIM과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즉 IT에 대해 짚고 넘어가는 시간을 만들어 봤습니다. 클라우딩의 이해와 가상현실과 함께 말이죠. 다음 보시는 통계 자료는 1990년부터 2014년까지의 전체 산업 대비 일본 건설업 이익률을 나타내는 그래프인데요. 버블경제 붕괴 이후 1991년이죠. 4%의 정점을 끝으로 급격히 떨어져 전체 산업과 비교하여 엄청난 격차를 보여주는 자료를 할 수 있습니다. 90년대부터 건축 디자인 분야에서는 상당한 글로벌 경쟁력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조적인 저수익성은 기타 산업에 비해 심각한 편이었던 거죠. 이는 다른 산업에 비해 디지털화의 속도가 늦어지고 있었던 것이 하나의 큰 원인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미 일본에서는 90년대 중반부터 제조업을 비롯한 일본의 산업은 디지털화된 정보를 IT 기술로 유통시켜 공유했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합니다. 수백 개, 아니 수천 개의 공정이 이루어지는 공동작업의 핵심인 자동차 업계가 특히 그러한데요. 3차원 설계로 정보를 공유한 동시공학이 생산성 향상에 큰 영향을 미친 거죠. 자, 그럼 2014년을 넘어 일본의 경제 지표를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 동일본 지진 기억하시죠? 그리고 2013년에 2020년 도쿄올림픽 개최지가 선정이 되는데요. 그리고 아베 정권의 엔저 유지와 내수경제 부양 정책으로 일본 건설업은 급성장을 하게 됩니다. 재무통계지표를 분석해 보면요. 건설업 종업원 1인당 부가가치가 사상 최고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건설 생산성 향상을 위해 국토교통성이 발표한 I-컨스트럭션, 즉 건설 자동화 추진을 2017년에 선포하게 되는데요. 왜 그럴까요? 일본은 실업률이 2%대의 완전 고용 시대이나 임금은 연평균 0.4% 상승에 그칩니다. 실질적인 임금은 더 하락했다고 보는데요. 임금 상승을 견인하는 제조업이 자동화 투자로 인력난이 덜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측 상단의 명목 임금 상승률을 보면 여전히 건설업은 생산성이 낮아 임금 인상의 첫 번째 직종이며 인력이 부족한 건설업은 영업시간 단축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미 고령화된 건설 시장은 더욱 수행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한 상태에 있고요. 또 특히나 2020년 올림픽 이후 일본 건설업은 더 이상 내수 투자가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해외 건설업을 염두에 두고라도 국가적으로 건설 현장의 IT화에 전력을 다하는 거죠. 제조업은 이미 1960년대부터 2D CAD를 도입해서 PLM을 적용하였습니다. 건축은 그보다 20여 년이 늦었죠. 이미 출발선상부터 생산성의 격차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동시공학은 컴퓨터와 정보통신의 발전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시대가 지날수록 컴퓨터는 소형화되고 네트워크화되어 인터넷을 통해 다양한 디바이스와 서비스 형태로 존재하게 되었는데요. 이제 저장 용량은 클라우드를 통해 무한에 가까워졌습니다. 정보기술의 급격한 발전은 스마트 컨스트럭션을 가능케 되었는데요. 그중 하나의 중요한 요소가 바로 BIM인 것입니다. 일본과 같이 우리 정부도 이미 BIM, 인공지능을 적용한 건설 자동화 기술 개발을 내용으로 하는 스마트 컨스트럭션 2025를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00년을 진입하면서 국가 차원의 데이터 전용 교환기가 보급함에 따라 언제 어디서든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는 유비쿼터스 환경이 가능케 되었습니다. 각 단말기는 서버와 함께 로컬 에어리어 네트워크 연결을 만들고 또 광역 네트워크로 각 로컬을 하나로 묶어 의사소통이 가능한 시대가 되었는데요. 이때의 디지털화가 바로 IT 건설 환경에 서막을 열게 된 거죠. 지금은 일상화된 GPS를 통한 위치
위치 정보도 당시에는 상당히 획기적이었던 시대였습니다. 유비쿼터스의 시대를 넘어 지금은 스마트 환경 및 초연결 통합 구축 시대라고 합니다. 센서를 통한 빅데이터의 형성과 클라우드를 통한 다양한 디바이스의 활용이 융합의 시대가 되어버린 거죠. 여러분들이 지니고 다니는 스마트폰이 그 단적인 예입니다. 과거와 달리 이제는 PC뿐만 아니라 스마트폰과 타블렛 PC 등으로 빔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죠? 앱만 설치하면 별도의 라이센스도 필요 없죠. 또한 과거와 같이 각 PC에 하나의 라이센스만을 단독 실행하는 시대를 벗어나 인터넷에 연결만 되면 IP 주소를 통해 할당된 개수만큼 프로그램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료는 클라우드 서버를 이용하기에 컴퓨터 덩치도 줄일 수 있고요. 심지어 모든 것이 무선이고 또 초고속입니다. 사용자 권한을 통해 본사 서버에 들어갈 수 있고요. 본사에서 쓰고 있는 오토데스크 레빗이나 나비스웍스도 꼭 사무실에 출근하여 작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집이나 휴가정에서도 노트북으로 인터넷만 연결되면 사용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복잡한 현장에서 종이가 아닌 스마트폰으로만 현장 관리가 가능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거기다 근거리 무선 통신 기술, 블루투스나 와이파이, 지급이나 NFC 등과 같은 이러한 기술들은 IT화를 더 빠르게 끌어올렸습니다. 바코드 아시죠? 바코드와는 달리 요즘에는 반도체 칩 안에 저장된 상품 정보 등을 무선 주파수를 이용해 읽어내는 RFID라는 그런 인식 시스템이 있는데요. 이와 또한 태그 기술은 사물의 인식 정보를 거의 97에서 8%를 인식을 합니다. 많은 물량을 소화하고 이동시켜야 하는 제조, 유통, 특히 의류업계에서는 물류비용 절감과 판매 기회 손실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IT 기술, 얼마만큼 성장하고 있는지 새삼 느끼게 되죠? 다음은 클라우딩 기술입니다. 클라우드란 인터넷 기반의 컴퓨팅 기술로 사용자가 클라우드라는 장소에 저장 또는 설치되어 있는 데이터 프로그램을 컴퓨터 및 웹, 모바일 기기를 통해 사용하는 서비스인데요. 당연히 사용자는 전문 지식이나 기술 등은 사실 필요가 없고요. 인터넷에서 서비스를 이용한 만큼 요금만 지불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네이버의 엔드라이브나 LG의 웹하드, 구글의 독스, 또 MS의 웹오피스 등이 여기에 해당되죠. 이는 별도의 하드디스크를 거치지 않고 파일을 업로드 그리고 동기화한다는 것이 큰 매력입니다. 또한 스트리밍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음원이나 동영상 같이 실시간 구동은 서버에서 하고 오직 그 결과물만 전송받아 보는 것인데요. 어려운 것 같지만 여러분이 지금 듣고 있는 온라인 교육도 스트리밍 서비스입니다. 정말 클라우드의 시대입니다. 클라우드 서비스는 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자신이 보유하지 않는 소프트웨어를 클라우드를 통해 이용하는 SaaS 서비스부터 또 서버, 스토리지, 스위치 등의 인프라를 제공받는 ISSA, 또 개발자들을 위해 플랫폼까지 제공받는 PaaS, 여러 클라우드 서비스 방식이 있습니다. 소프트웨어와 윈도우를 직접 설치해서 사용하는 전통적인 방식과는 완전 다르죠? 다음은 클라우드 기반 데이터 매니지먼트 제품인 오토데스크사의 빔 360 덕스입니다. 무료는 아니지만 상당히 저렴한 가격으로 주어진 권한에 따라 모델링 수정을 제외한 빔 데이터, 그리고 DWG, 또 PDF 도면 열람, 그리고 마크업까지 편집이 가능한데요. 현장에서 소통이 더 잘 될 것 같은 그러한 제품이죠. Automatically separate and organize 2D sheets from multiple page PDFs and models. Control access to project files by user and permission level. Maintain version control and track changes.
View PDF plans on the go with optimized zoom for phones and tablets. Navigate 3D models and view object attributes. 클라우드 기반 빔 모델링의 활용은 좀 활발한 편입니다. 설계사가 레빗으로 모델링을 마치면 에너지 해석과 렌더링은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그런 것인데요. 즉 동시 작업할 때 PC에 로드가 걸리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웹 기반 렌더링은 저사양 PC에서 작업하여도 무리가 없다는 점, 이 클라우드 서비스의 이점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클라우드에 저장된 데이터는 앞서 말한 데이터 매니지먼트 제품으로 건설 관계자들이 공유하며 설계자는 클라우드를 통해 실시간 전 세계 각 분야의 엔지니어 도움과 디자인 협업 또는 설계 업무에 대한 용역 관리 등이 가능해집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인건비가 싼 국가나 지역에 모델링 용역을 주어 온라인으로 실시간 관리 감독하게 하는 것들이죠. 클라우드의 이용성, 이제 이해하시겠죠? IT 기술의 발전과 함께 로보틱스, 자율주행,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논의가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하죠. 건축 또한 이러한 트렌드를 위해 뛰고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기대가 되는 부분이 바로 VR, AR 시장입니다. 바로 건축을 가장 쉽게 이해하는 방법이기 때문이죠. VR 기술은 현실과 완벽히 차단되어 가상의 공간 속에 설계의 정밀도를 높이고, 증강현실, 즉 AR은 현실 속 가상 이미지를 겹쳐 건설 현장의 벽이나 바닥에 들어간 자재까지 들여다보며 빔 데이터를 위치에 맞게 결합시켜 보여주는 형태입니다. 또한 별도의 착용 장비 없이 현실과 가상 세계를 넘나드는 혼합 현실, 즉 MR은 정보의 사용성과 효용성을 극대화한 차세대 정보 처리 기술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다음 동영상은 현장에서 아직까지는 시범적으로 쓰이고 있는 증강현실 기술을 실제 스마트폰을 사용하여 활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빠르고 간단한 위치 정보 찾기, 또 해당 객체 레이어를 선택하여 벽이나 배관 공정 등을 숨김 또는 투시 모드로 전환하여 오브제의 속성 파악과 그리고 간단한 노트, 또 시공전 후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마크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음성 녹음도 가능하네요. 전체적인 데이터 관리가 가능한 이 AR 솔루션은 무엇보다 이 스마트폰 하나면 해결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IT 발전과 함께 떠오른 또 하나의 아이템이 있죠. 바로 3D 스캔. 응용 범위의 확장으로 조사 자료에 따르면 글로벌 3D 스캐너 시장은 2017년 38억 달러 규모에서 연평균 7.8%씩 급성장하여 2023년에는 59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물론 전체 시장 규모에서 건설 부문이 차지하는 스캐너의 비율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공간정보 기술에 따른 드론, 영상 기반의 빔과 GIS 정보 융합은 순수 3D 측량뿐만 아니라 국가적 차원의 도시 공간 정보 모델을 제공할 것입니다. 건설 산업은 제조업 등에서 쓰이는 스캐너의 종류와는 좀 다른데요. 건설에서는 사진 방식 그리고 일반적인 레이저 방식의 스캐닝을 이용합니다. 제조업에 쓰는 것보다 오차가 좀 벌어지긴 하지만요. 최근에는 사용 목적에 따라 리얼타임 방식의 중거리형 스캐닝을 하기도 합니다. 우측에 있는 그림 보이시죠? 스캐닝을 통한 포인트 클라우드의 취득은 리모델링이나 문화재 건축 등의 역설계, 그 다음에 순수 검측 기능,
그다음에 가상 시뮬레이션 구축 등으로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역설계는 설계 기간을 단축시켜서 납품 주기를 단축시키는 역공학을 가능케 하고요. 정밀 측정에 의한 진단 서비스는 비정형 건물일 경우 정확한 시공과 더불어 재시공의 리스크를 방지해주죠. 앞서 말한 리얼타임 방식의 스캐너는 오차 범위가 좀 있긴 하지만 걸어다니면서 경량 장비를 들고 스캔하는 매우 간단한 방식입니다. 3층짜리 건물을 30분 만에 15mm의 오차로 매핑하거나 1시간 이내 최대 10,000제곱미터의 스캔과 후처리 과정을 통해 엑스포트할 수 있습니다. 동영상의 화면은 포토스캔이라는 스캔 변환 소프트웨어인데요. 3D 입체 표현이 가능하고 3D PDF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한 CAD 공통 포맷인 DXF 파일로 3D 모델링도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정리해 볼까요? IT 발전에 따라 빔과 같이 건설 산업과의 융합 필요성은 당연히 생산성 향상의 우선순위가 되겠죠. 융합의 대표적인 기술은 클라우딩 컴퓨터를 통한 빔 데이터의 소통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또한 역공학적 측면에서의 3D 스캔을 빼놓을 수 없을 터이고요. 기존의 IT 건설을 문서 디지털화 정도로 생각했다면 이제는 생산성 향상의 기술로 증강현실과 건설 자동화 장비, 3D 프린터, 앞으로의 건설 미래 기술로서 스마트 컨스트럭션을 이끌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무엇을 하든 그 기본적 구상은 빔, 바로 BIM에서 시작되지 않을까 합니다. 기술본부 김지산 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